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 앞에서 검은색 중형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색이 바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수년 전 유행했던 스타일의 베이지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할머니의 손에는 가죽이 달아 반질반질해진 오래된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장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선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자, 들어가 보자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오늘은 꼭 그 핸드백을 봐야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최신 컬렉션의 핸드백과 지갑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젊은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 근처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노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들 뭐하러 오신 걸까? 동료 직원도 고개를 돌려 노부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한정판 핸드백이 진열된 코너로 향했고 할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무언가를 찾고 있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 그게 바로 그 한정판이야. 할머니가 유리 진열장 안의 화이트 레더 핸드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정말 예쁘네. 자세히 보고 싶구나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은 노부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저런 분들이 여기서 뭘 사실까? 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다른 직원은 구경만 하시다 가실 거 아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젊은 여성 고객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녀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며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 쪽으로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핸드백을 보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은 잠시 멈춰서서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고 표정에는 약간의 귀찮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 핸드백 좀 보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건 한정판이라서요. 예약하신 분만 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보통 VIP 고객분들만 가능하거든요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매장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여전히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실에서 나온 30대 초반의 여성이 매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수진 매니저는
날카로운 인상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노부부 근처에서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노부부를 가리키며 저분들이 한정판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노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김 매니저는 직원들을 물러서게 한 후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갑고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희가 저 한정판 핸드백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예약제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그 제품은 특별 예약 고객만을 위한 것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말하자 김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노부부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죄송하지만 그 제품은 가격이 상당히 8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놀라지 않고 가격은 괜찮습니다. 보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매니저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제품은 이때 매장 입구로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최신 패션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매니저가 노부부에게 말한 후 새로 들어온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뭘 찾고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친근했습니다. 노부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참 다르네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이야라고 답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김 매니저가 다시 노부부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품 말인데요. 사실 저희가 고객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객 관리요?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네, 저희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만 수준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 매니저는 더욱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말은 하지만 이미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몇몇 고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 제품을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매장에 가시면 더 적합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사실상 노부부를 매장에서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노부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쉬며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한정판 핸드백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역시나라는 수군거림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매장 문이 닫히자 김 매니저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입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매장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밖에서 노부부는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앞에 서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도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노부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한 건 정말 처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나도 그래. 참 기분이 이상한 애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루해 보였나? 할머니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린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온 것뿐이야.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고객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때는 그 세계의 일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특정 번호를 찾았습니다. 브랜드 본사 VIP 서비스라고 적힌 연락처였습니다. 여보, 전화할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겠어. 이건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VIP 서비스 센터입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박철수입니다.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박철수 회장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바로 담당자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사 김민호입니다. 어떻게 직접 연락을 주셨는지, 무슨 일이시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담동 매장에서 있었던 일, 매니저의 태도, 그리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온 상황까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김민호 이사의 목소리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박철수가 말하려 했지만 김 이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기본 가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너무 큰일로 만들지는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호 이사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청담동 매장으로 가야 해. 그는 또한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도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부인 이영숙은 사실 이 브랜드의 오랜 고객이었습니다. 3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성공한 후까지 항상 이 브랜드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사람은 과시적인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최신 유행보다는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나?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린 그냥 우리답게 산 것뿐이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그들의 몫이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본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청담동 매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매니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달 매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노부부의 일은 이미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매장 밖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민호 이사는 매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의 표정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매장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본사 이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고 몇몇 고객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니저는 어디 있습니까? 김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매니저실로 뛰어가서 김수진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김수진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김 이사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수진 매니저, 오늘 오후에 노부부가 다녀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김 매니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김 이사의 질문에 김 매니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 매장 정책에 따라 적절히 응대했습니다. 적절히요? 김 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VVIP 고객을 매장에서 쫓아내는 게 적절한 응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VVIP 고객이라고요? 박철수 회장님과 이영숙 여사님을 모르신다고요? 김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글로벌 VVIP 회원이시고 우리 브랜드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분들이십니다. 김 매니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그 평범해 보이던 노부부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니. 그녀는 입술을 떨며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몰랐다고요? 김 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VVIP 고객 목록도 확인하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셨단 말입니까? 아니면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신 건가요? 주변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있던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설명을 들어주세요. 김 매니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장 이미지를 지키려고. 매장 이미지요? 김 이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봤는데 정말 평범해 보이셨어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김 이사는 그 직원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브랜드의 기본 철학입니다. 김 매니저는 변명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구매 의사가 있으실지. 구매 의사요? 김 이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은 지난 30년간 우리 브랜드에서 수십억 원을 구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구매 이력을 보신다면 기절하실 겁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매장의 모든 직원들 듣고 있습니까? 고객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품을 파는 곳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김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만 김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께서 직접 본사에 연락하셨어요. 이 일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매장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는 명품 매장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곧 회장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모든 직원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세요. 그리고 김수진 매니저는 제 사무실로 따라오세요. 매니저실에서 김민호 이사는 김수진 매니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고 김 매니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매장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노부부가 매장에 있던 시간대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노부부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품위 있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노부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김 이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네요.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자신이 노부부에게 다가가서 차가운 태도로 응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뭐라고 했죠? 김 이사가 영상을 일시정지하며 물었습니다. 800만 원이라고 가격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냥 가격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김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격만요? 김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마치 당신들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김 매니저가 젊은 커플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몸짓, 그리고 정성스러운 설명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 이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김 매니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중요한 분들인 줄. 김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 이사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분이어야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매니저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자신들도 노부부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었어.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분들을 보고 뭐하러 왔지? 라고 생각했거든. 맞아. 우리 모두 똑같았어.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한 거야. 한편 매장 밖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관련 게시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브랜드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의 갑질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김 이사가 도착하는 모습과 매장 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노트북을 닫으며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수진 매니저, 당신은 오늘 즉시 해고됩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김 매니저가 애원했지만 김 이사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과 이영숙 여사님께 정중하게 응대할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요. 김 매니저는 자신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년간 자신이 일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교육 기회를 주겠습니다. 김 이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관리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명품을 팔 수 있겠습니까? 김민호 이사가 매니저실에서 나와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모든 직원 여기로 모이세요. 김 이사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7명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몇몇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매니저는 오늘 즉시 해고 처분됩니다. 김 이사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왜 해고되는지 모두 알고 계시죠? 김 이사가 직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 박철수 회장님과 이영숙 여사님께 어떻게 응대했는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중요한 분들이신 줄. 김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분이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일반 고객이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직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이사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부부의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모 때문에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 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럭셔리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품격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장 입구로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숨을 멈췄고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분의 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이사가 급히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박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러 온 것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왔어요. 직원들은 노부부의 관대한 태도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낸 분들이 이렇게 품격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매니저는 어디 있나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진 매니저는 방금 해고 처분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직원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김 이사는 노부부에게 특별 VIP 라운지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원하시는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보고 싶어요.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요.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품위를 유지하시네. 노부부는 처음에 보고 싶어 했던 한정판 핸드백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즉시 다가와서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핸드백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핸드백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매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고 고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한정판 핸드백을 천천히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런 디자인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성스럽게 제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핸드백은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에 단 30개만 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핸드백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이런 걸 찾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민호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제품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의 마음으로.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래죠.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분들이 이렇게 원칙적이고 품격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행동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계산을 위해 포스기를 준비했고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겉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할머니도 동의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정말 겉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여러분이 혼나셨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한 젊은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결제가 완료되자 직원이 정성스럽게 핸드백을 포장했습니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박스에 리본까지 달아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노부부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늘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깨달으셨으니까요. 할머니도 구매한 핸드백을 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오늘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매장을 나서기 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가 매장을 떠난 후 매장 안에는 특별한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매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본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이사는 전국 모든 매장에 긴급 공문을 발송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청담동 매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고 외부에서 온 교육 전문가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노부부를 직접 응대했던 직원은 특히 진지한 표정으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분들이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더욱 죄송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매니저도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의 질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품 매장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노부부의 품격 있는 대응으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저런 거구나.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브랜드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 서비스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진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었지만 두 분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일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 몰랐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다행이야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구매한 핸드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을 볼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날 것 같아. 하지만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맞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웠으니까 말이야.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청담동 매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와봤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어떤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뭔가 특별한 선물을 찾고 있어요. 직원분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김민호 이사는 전국 매니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브랜드 가치는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후 그 매장은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매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날의 일을 계기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깨달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종종 그 매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화를 내지 않길 잘했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화를 내는 것보다 이해시키는 게 더 의미 있었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이 된 것 같아.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과 해결을 넘어서 진정한 품격과 상호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그리고 관대함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